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존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 일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이렇게 또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루이지애나에서 세네이 상원 의원 당내 경선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이렇게 또 했었던 루이지애나주의 공화당 상원 의원 빌 캐시디가 결국에는 이제 3위로 이렇게 또 탈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경선 결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98%가 이제 개표가 이렇게 또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을 한 줄리아라고 하는 이 후보가 45%를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28%를 이제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결국에 이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빌 캐시디는 24%를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탈락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 캐시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공화당 상원 의원인데, 그런데 1월 6일 그 의사당 폭동 사태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찬성표를 이렇게 또 줬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보수층들에서 빌 캐시디를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한테 그 탄핵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찬성표를 이렇게 또 주다 보니까 SNS를 이제 통해 가지고 배신자다라고 이제 규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낙선 운동을 이렇게 또 펼쳤다고 합니다. 빌 캐시디는 나한테 반대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가들은 절대로 이 빌 캐시디를 뽑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을 이렇게 또 하게 됐다. 3위로 탈락을 이렇게 또 하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워가 아직도 막강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번 경선에서 승리를 한 줄리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이렇게 또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딸랑딸랑 짓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3위로 탈락을 한 빌 캐시디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은 한 개인이 아닌 헌법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법 같은 것들을 이제 무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자기 것 마냥 이렇게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백악관도 허물고, 자기 멋대로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고, 자신의 이름을 여기저기다가 지금 붙이고 있고, 그리고 화폐에다가 자신의 초상을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은, 우리나라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빌 캐시디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공화당 내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워는 아직도 막강하다 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립을 하는 그런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퇴출 위기를 이렇게 또 맞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야,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의 파워는 공화당 내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1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공격을 한 최대 규모의 공격을 이렇게 또 감행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이제 발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드론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러시아 모스크바 있지 않습니까? 모스크바에 뭐 공격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이 모스크바 인근의 킴키, 포고렐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동네에 드론 공격이 이렇게 또 들어갔다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민간인들 3명이 최소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명이 이제 다쳤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망자 3명 중에는 이 인도인 국적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드론 공격을 이렇게 또 하면서 러시아에서 이제 가장 비지한 공항 중에 하나인 쉐레메티예보라고 하는 이 공항에도 드론이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나봐요. 그 근처에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드론 파편 같은 것들이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인명 피해 같은 것은 없었고 공항도 이제 정상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모스크바 지역에 있는 군사 지역을 공격을 했다. 그리고 핵심 에너지 시설을 정밀 타격을 했다라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발표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 공장을 공격을 진짜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드론이 정유소 입구를 타격을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이 다쳤다. 라고 하네요. 그 밖에도 반도체 제조 공장도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석유 시설을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러시아군의 방공 시스템을 타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총 556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요격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중에 한 130여 대 정도의 그 드론을 모스크바 주변에서 차단을 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주장을 해도 이제 몇몇 드론들은 계속 이제 방공호를 이제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모스크바를 실제로 공격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습은 이번 주 초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 이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키우에다가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24명의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요. 그때 이제 러시아는 키우에다가 미사일, 드론 이런 것들을 이제 날려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테러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이 모스크바 공격을 정당화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1년 중에 이제 가장 커다란 공격을 이제 모스크바 근처에다가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반격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네요.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에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280여 대나 되는 드론 같은 것들을 이제 보냈다고 하고요. 포격 같은 것들을 이제 퍼부어가지고 민간인들이 8명 정도가 이제 다쳤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4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전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중동의 전쟁도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시작을 한 이 중동의 전쟁이 계속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랑 이란은 지금은 뭐 휴전을 이렇게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란에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굽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중동의 전쟁도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휴전이기는 휴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 있지 않습니까? 아랍 에미리트 근처에 있는 바라카라고 하는 이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드론 공격이 이렇게 또 들어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이제 이란이 드론을 이제 보냈겠죠. 드론을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화재가 이렇게 또 났다. 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제 인명 피해는 없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규제 기관은 방사능 수치는 이제 정상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이 원전 유닛이 평소처럼 안전하게 이제 가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공격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 치명적인 공격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원전을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료 1기가 한 기가 일시적으로 이제 비상용 디젤 발전기에 이제 의존을 이렇게 해야 됐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원전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당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진짜 인류 재앙을 이렇게 또 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막 방사능 퍼지고 뭐 난리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지진이 커다랗게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폭발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도 수습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그 근처는 사람들이 이제 못 사는 그런 동네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원전 같은 것들은 이제 공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발 좀 이런 거 공격을 하지 말아라. 이런 원전 위협 행위는 용납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란에서 한 3대 정도의 드론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드론이 이렇게도 날아왔지만 이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요격을 했다고 해요. 요격을 이렇게도 했는데 2대는 요격을 했는데 그런데 한 대가 이제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한 대가 그 원전 근처에서 이제 터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중동을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랑 이란이랑 지금 전쟁을 중단을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휴전을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공격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이란한테 빨리 그 평화협정 합의를 해라라고 이제 경고를 내리기도 하고 압박을 내리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에서는 거꾸로 그 평화협정을 다시 뭐 되돌려 보내는 등 서로 입장 차이를 굽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중동의 전쟁은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서로 이제 계속 이제 공격을 이렇게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뭔가 또 이제 커다란 공격이 만약에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또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또 전 세계 주식시장 폭락하고 뭐 유가 오르고 쌩 난리가 또 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간 동간 이스트윙을 다 허물지 않았습니까? 허물고 이제 다시 지으려고 이렇게도 했는데,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거는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사하는 것을 이제 멈춰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이렇게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상원 사무처장이 parliamentarian, 이 사무처장은 공화당이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 지출안에 대해 가지고 그 백악관 동관을 다시 이렇게 또 만드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상원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백악관 동관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는 그 서류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힌 형태로 이제 법안에 포함이 될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동관 프로젝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보안 조치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이제 경호를 하는 그 비용으로 총 10억 달러가 이제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관을 이렇게 또 허물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도회장 볼룸을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9만 스퀘어피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9만 스퀘어피트 한국어로 본다고 하면은 2,500평이라고 해요. 2,500평 규모의 어마무시한 대형 무도회장 볼룸이 이제 건설이 되려고 하고 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동관을 이렇게 허물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볼룸을 지으면서 내가 모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짓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꼼수로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민 집행 법안에 보안 조치나 이제 대통령 경호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거기다가 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제 10억 달러를 이제 빼가지고 볼룸을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세금으로 볼룸을 지금 지금 대놓고는 돈을 이제 뽑아서 쓰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이제 돈을 이렇게 또 뽑아서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 조치나 대통령 경호 비용으로 10억 달러 이민 집행 법안에 거기에다가 지금 넣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미 상원 사무처장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하니까 제발 좀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이 미국이 흘러가지 않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이렇게 또 있거든요. 샤크 탱크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예능 프로그램인데 스타트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이제 가지고 그 계획을 이렇게 또 가지고 나와가지고 발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투자금을 이제 받는 그런 이제 샤크 탱크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억만장자 이제 사업가 이제 마크 큐반이 있다고 합니다. 샤크 탱크에 출연을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이제 초기에 85개의 스타트업에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금 흐름을 이렇게 또 봤었을 때 한때 손실을 기록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2011년도부터 이 TV 프로그램이 진행을 이렇게 됐는데 수백 개의 에피소드를 이제 거쳐가지고 2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자가 투자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에 그때는 순손실을 기록을 이렇게 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도 이 샤크 탱크가 이제 종영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종영을 한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2천만 달러를 이제 투자를 이렇게 됐는데 현금 수익이 최대 3,500만 달러에 달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유를 한 지분의 장부 가치가 최소 2억 5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야, 그러니까 2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2억 5천만 달러, 한때는 뭐 손실을 보기는 봤지만, 그런데 결국에 온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한 이익을 이렇게 또 얻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샤크 탱크라고 해가지고 이게 TV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고 효과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서로 윈윈이죠. 네, 이렇게 윈윈을 이렇게 또 하면서 어마무시한 돈을 이렇게 또 벌어들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기업들, 이런 중소기업들한테 투자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분도 받고, 네, 뭐 현금 흐름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어쨌든 많이 벌기는 벌었네요. 한때 뭐 성적이 좋지 않기는 않았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돈을 이렇게 또 벌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은 스타트업에 이제 투자를 이렇게 또 할 때에는 스타트업들의 한 75%에서 한 90% 정도는 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도 다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러한 투자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투자자들은 위험 분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잘한다고 하네요. 손실을 감당을 할 여유가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분산이 이렇게 또 되어 있어가지고 어떠한 곳에서 이제 망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국에는 다른 데서 이렇게 또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는 투자를 할 때에는 정말 잘 조심히 이렇게 또 해야 된다. 한때 뭐 손실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니까 손실을 감수를 이렇게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손실을 이렇게 또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미국에 있는 수많은 그 도시들에서 대형 도시들에서 웨이모가 실제로 막 운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는 로봇 택시가 실제로 운행을 이렇게 또 하면서 돈을 이렇게 또 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웨이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운전석에 사람은 없기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핸들이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핸들이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과연 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하면은 웨이모는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떠한 유튜버가 이거를 실행에 이렇게 또 옮겼다라고 합니다. 유튜버 뭐 틱톡커라고 한다고요. 틱톡커가 이 웨이모 자율주행 그 차량을 이렇게 또 불러가지고 차에 이렇게 또 탄 다음에 그 다음에 운전석에 이렇게 또 앉았다. 라고 하네요. 또 이제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운전석에 앉는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지 하고 이제 궁금했는데, 틱톡커가 그거를 했다고요.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이렇게 또 올렸는데, 이제 영상이 뭐 조회수가 폭발했다. 뭐 260만 회를 이렇게 또 넘기면서 큰 관심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틱톡커가 이 운전석에 이렇게 또 앉자마자 바로 상담원이 이렇게 또 나왔다. 차는 움직이지는 않고 이제 바로 차량의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고객님께서는 약관을 위반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모는 이번 이 출입을 캔슬을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떠한 탑승객도 웨이모 운전석에 앉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앉으니까 웨이모가 이제 멈추고 내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마도 이 틱톡커는 이제 앞으로 웨이모를 못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제 웨이모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웨이모 차량을 강제로 훔치려고 해도 웨이모는 작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바로 멈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군가 웨이모 그 운전석 차량에 이제 앉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바로 이제 웨이모한테 신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본사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고객 지원팀에 신고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바로 하차를 해라 라고 요구를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구를 안 듣는다고 하면은 경찰에 바로 출동을 하게 된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2025년도 1월 달에 어떤 남성이 웨이모 차량을 훔치려고 운전석에 이렇게 또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냥 버팅기고 있다가 결국에는 경찰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그냥 체포가 이렇게 또 됐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웨이모 차량에 운전석에 이렇게 또 앉아 있는다고 하면은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에 안 앉으시기를 추천을 이렇게 또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인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인텔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에는 많이 내려갔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에 뭐 인텔이 많이 이렇게 또 오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이랑 어느 정도 그 체결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계약을 이제 체결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인텔의 파운더리 있지 않습니까? 인텔의 파운더리에서 애플의 칩이 이제 조만간 생산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에 주식이 인텔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애플이 인텔의 파운드리에 이제 예비 주문을 이렇게 또 맡긴 것은 세기에 한번 올까 말까한 일생일대의 기회이다라고 그렇게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애플은 인텔의 차세대 18A 공정을 활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2027년도 출시 예정인 M7 칩을 M7 칩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M5 칩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M6 칩은 TSMC에서 벌써 주문이 이렇게 들어간다 봐요. 그러면서 M7 칩은 이제 인텔에서 생산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M7 칩을 이제 생산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다고 하고요. 그리고 A21 칩,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A21 칩은 인텔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14A 공정에서 이제 생산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네요. 18A는 1.8 나노급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14A는 1.4 나노급, 진짜 말도 못하게 작은 그런 공정으로 이제 칩을 이제 생산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인텔에 넣은 주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80% 정도가 그 아이폰용 A21 칩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20% 정도는 M7 칩에 할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애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이폰을 진짜 미친 듯이 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칩이 훨씬 더 이제 주문이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6년도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소규모 그 테스트를 팝에서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파운드리에서 소규모 테스트를 이렇게 또 하고 내년부터 20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에 이렇게 또 들어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애플의 웨이퍼 생산을 더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애플은 왜 이 인텔에다가 이제 주문을 이렇게 또 주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애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항상 TSMC랑 손을 잡고 TSMC에서 어마무시한 그 애플의 칩들을 이제 생산을 이렇게 또 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같은 것들을 이제 분산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애플에서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그 TSMC에서 공급 부족 사태가 칩에 대한 그런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애플은 인텔이랑 협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협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이제 선주문을 지금 넣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애플은 여전히 고성능 그런 뭐 A21 프로 칩 같은 것들은 TSMC에서 이 주문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A21 칩, 그 프로가 아니라 조금 이제 한 단계 낮은 그 A21 칩은 인텔에서 이제 생산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같은 것들을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 같은 것들을 분산을 지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파운더리를 지금 막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장을 지금 막 이렇게 또 만들고 이제 더 크게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텔에서는 2027년도까지 18AP 공정의 수율을 50%에서 60%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계속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게 굉장히 조그만 그 칩을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수율이 굉장히 안 나온다고 해요. 수율을 50%에서 60% 수준으로 안정하는 거. 아니 그러면 지금 수율이 얼마큼 나온다라는 거야. 50%도 안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웨이퍼 한 장에 반 이상을 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와, 어쨌든 간에 인텔의 파운더리 사업부는 지금 애플이 이렇게 주문을 이렇게 또 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엄청난 기회이다. 기회이기는 기회인데 그런데 애플에서는 그 품질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까다롭다고 하네요. 까다롭기 때문에 애플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텔도 엄청나게 노력을 이렇게 떼야 된다. 라고 합니다. 과연 인텔 파운더리 잘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기술, 이런 뭐 테크 기술들이 TSMC 뭐 중국, 뭐 이런 뭐 대만 이런 기술들에 확실히 이제 밀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TSMC 대만의 기술한테는 엄청나게 이제 밀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인텔은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뉴질랜드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아멜리아라고 하는 37살 여성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여성이 LA에서 사나봐요. LAX에서 가족여행을 뉴질랜드로 떠났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로 이제 떠난 다음에 다시 LAX를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12년 전에 범죄 기록이 있었었다고요. 12년 전에 경범죄죠. 마약 소지가 이제 적발이 이렇게 돼가지고 국토안보부에 체포 구금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규모 추방 정책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주권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전과가 있다고 하면은 구금이나 추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뉴질랜드, 이 미국 영주권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월 10일에 뉴질랜드 여행을 마치고 LAX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와중에 CBP에 이제 걸려가지고 입국 심사 과정에 걸려가지고 구금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2014년도에 위스콘신주에서 대마초를 소지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연방법상 입국 부적격 사유에 해당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하네요. 입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러한 경범죄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국토안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영주권 소지는 권리가 아닌 특혜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미국 법을 위반을 한다고 하면은 영주권을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한테는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영주권자는 의무 이제 구금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 국토안보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뉴질랜드 여성은 37살이지 않습니까? 이 여성은 체포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여기저기로 막 구금센터에서 막 여기저기로 막 옮겨갔다라고 하네요.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이렇게 또 채워가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냥 바닥에서 생활을 이렇게 또 해야 됐다. 뭐 음식이나 물 같은 것들도 이제 제대로 주지도 않고 제대로 씻을 수도 없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LA 그 구금센터에서 텍사스로 옮겨갔었다고 하고요. 그 텍사스에서 또 애리조나로 이렇게 이송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묶인 채 계속 이동을 했다고요. 와, 이거 진짜 무섭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동을 너무나 자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이 아멜리아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동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 변호사를 만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멜리아가 이민 서류에다가 그 전과 사실을 누락을 한 게 이게 잘못된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류 양식에는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만 이러한 일을 안 당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미국 당국의 주권적 법 집행 문제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네들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뉴질랜드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야 미국에 이렇게 또 살면서 영주권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러한 과거 전과가 있다고 하면은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는 게 진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잡혀가지고 뭐 끌려다닐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DUI 같은 것들도 이것도 이제 전과가 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주권차라고 한다고 하면은 추방을 진짜 당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영주권자가 막 붙잡혀가지고 여기저기 막 끌려다닌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한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WHO,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0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한국의 그 기대 수명이 거의 8년이나 급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수명이 늘어나는 국가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하위권이다. 그 기대 수명이 하위권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배워야 한다. 식습관을 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기자인가 봐요. 기자가 한국에 이렇게 또 방문을 했었을 때 학교를 이제 방문을 이렇게 또 했는데 학교에서 급식 이제 받은 것을 이렇게 또 보니까 상추 쌈을 먹고 뭐 반찬들 같은 것들을 보니까 다 막 야채 위주이고 뭐 김치 먹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무료로 영양급식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학생들이 진짜 엄청나게 깊은 인상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학교들마다 급식실에 영양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식의 영양도 기가 막힐 뿐더러 식생활 교육을 같이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에 반해 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CDC에 따른다고 하면은 미국 아이들 1살에서 이제 5살의 그 아동들의 절반이 매일 채소를 먹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의 절반도 가공식품 먹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거의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절반이나 된다. 어른들도 잘 안 먹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현실은 한국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진짜 처참하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장수를 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슈퍼 에이저스들의 그 비결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한국 분들 그 노인분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지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 하네요.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사회적인 그런 교류를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굉장히 잘 한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그 할머니 유튜버 있지 않습니까? 박말래 그 할머니 사례를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할머님이 나이가 79세인데도 불구하고 요리 같은 거 막 잘해서 잘 이렇게 또 드시고 피부 관리 하시고 운동 같은 거 이렇게 또 잘 하시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 봐라 한국 그 노인분들은 정말 건강하게 잘 사신다 라고 이렇게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데이터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심박수를 높이는 규칙적인 그런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조기 사망률 위험을 40%는 낮춘다라고 해요. 최대 40%대까지 이렇게 또 낮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반대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사회적인 고립을 이렇게 또 많이 느끼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조기 사망 위험률을 32%나 증가를 이렇게 또 시킨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자주 하고 맛있는 거 이제 건강한 거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또 먹고 문화 예술 활동 같은 것들도 이제 즐긴다고 하면은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이렇게 또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이랑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무언가 좀 이제 신체에서 좀 이제 나빠질 때 병원에 이렇게 또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병원비가 이렇게 또 높기 때문에 예방하는 그런 그 의료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살다가 뭔가 나빠져가지고 병원에 가잖아요. 뭔가 나빠질 때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을 키운 다음에 미국은 사람들이 병원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한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은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병원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병을 키우지를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시스템의 차이도 한국을 이제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웬만하면은 식사를 이렇게 또 할 때는 야채 같은 거 한국 사람들처럼 반찬 같은 것들로 야채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섭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는 야채 같은 거, 채소류 같은 거 식단 관리를 잘 하고, 그리고 한국같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가지고 예방 같은 것들을 좀 잘 해라, 예방 접종 같은 거 잘 하고, 백신 같은 거 잘 맞으라고 이렇게 나오고, 정기 검진 같은 거 잘 해라. 그런데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백신 맞지 말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병을 더 키우는 것이거든요. 백신을 안 맞음으로 해가지고 쓸데없는 병이 더 걸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국같이 예방접종 잘 하고 정기검진 잘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운동 같은 거 잘 하고 금연 그 절주하고 그래야지만 이제 건강을 잘 지킬 수가 있다. 미국 사람들도. 라고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한국 사람들이 요즘 들어가지고 지금 뭐 화제성이 엄청납니다. K컬처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화제를 이렇게 불러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와, 진짜 대단합니다. 어쨌든 뭐 한국 사람들 수명도 이제 많이 빠르게 이렇게 또 늘고 있다고 하고요. 따봉이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이렇게 또 날아가가지고 그 정상회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미국 지금 별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비춰줬나 봐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제조업이나 이제 군사력을 이렇게 또 앞세워 가지고 미국을 강하게 압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중국의 국력이 정점을 이렇게 또 찍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메리카는 지는 해이고 지금 중국이 라이징을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이 정점인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그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하드 파워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AI 기술은 앞서 있기는 앞서 있지만 그런데 중국은 군함, 드론, 로봇 이런 이제 물리적 제조 역량이 미국을 압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뭐 중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전 세계 공장이지 않습니까? 세계 공장이다 보니까 물리적 제조 역량이 진짜 미국을 훨씬 더 압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이 이란이랑 이제 전쟁을 이렇게 또 하면서 군사 비축 물자 같은 것들이 부족해지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중국이랑 충돌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취약성이 많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중국이랑 미국이랑 그런 이제 물리적인 제조 역량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훨씬 더 세거든요. 만드는 거 하면은 중국이 뭐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물량에서 밀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 중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물리적인 제조 역량이 강해가지고 미국을 지금 압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긴 있지만 그런데 미래의 걸림돌이 있다 중국도 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중국의 인구수가 지금 빠르게 감소를 이렇게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이 중국의 출산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위다 라고 하네요. 한 명으로 이렇게 또 떨어지면서 4년 연속 인구 감소가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하네요. 특히 중국의 18세에서 24세 청년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2% 정도가 출산을 거부를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이제 몇 세대 안에 인구가 반토막이 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는 중국이 잘 나가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중국이 지금이 탑일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지금은 탑이고 이제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중국이 인구 감소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은 이제 또 몰락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 평화의 조건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미국은 결국 몰락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오만하게 이렇게 또 믿으면서 대만 침공을 이제 미루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세계 평화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시진핑 수뇌부에서 인구 감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력이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좀 이제 조급하게
대만을 공격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정면 충돌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제발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전기세가 미국에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기 회사들이 폭리를 이렇게 또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주 정부가 나서 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이 AI가 전력을 엄청나게 끌어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력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 전력이 부족해지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항상 가격은 공급하고 수요에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제 가격이 이렇게 또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AI 데이터 센터 붐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 수요가 미친 듯이 이렇게 또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전력 업계에서 슬금슬금 더 전기료를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력 회사들이 수익률을 예전보다 더 많이 이렇게 또 같이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미국인들이 야 도대체 전기세 비싸가지고 못 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 정부에서 전기 회사들을 지금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펜실베니아주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뭐 전기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구당 월 평균 $20 정도를 추가적으로 올리려고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요금 인상안을 철회를 하도록 압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조나주에서도 전력 회사들이 14% 요금 인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검찰총장이 소송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런 전력 회사들이 노골적으로 기업 탐욕을 이렇게 또 부리면서 전기료를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 이것에 우리들이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송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디애나주도 지금 뭐 요금을 막 올리려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전력위원회 위원들을 전원 새로 임명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뉴저지주도 전기료를 이렇게 또 올리려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전력 회사가 이윤을 얻는 그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규제 심사에 다시 이렇게 또 들어갔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존스 홉킨스 뭐 교수라고 한다고 하는데 전력 회사의 수익률을 제한을 이렇게 또 하려는 그 움직임은 필수 인프라의 이익을 누가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전력망을 현대화를 하고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이렇게 또 하는 거 이런 이제 전력 부분이 직면한 실제 경제적인 과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지적을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기 회사들은 전기로만 이렇게 또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또 그냥 막으려고만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 전력망을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또 할 수 있을지 뭐 전력망 같은 거 현대화하고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 개발을 하고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진짜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기차를 이렇게 더 타는 입장으로서는 이거 많이 올라가고 있긴 있는데 그런데 기름값은 더 올랐어. 그래가지고 전기차가 그나마 좀 이제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비싸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다 비싼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전기세가 아니라 기름 있지 않습니까? 유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랑 이제 전쟁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유가가 미친 듯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까지 날아가가지고 중국을 이렇게 또 방문을 하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해결을 볼 수 있을까? 중국이 이제 나선다고 하면은 전 세계 최강 파워 두 나라가 이제 압박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중국에 이렇게 또 갔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거의 아무것도 못 얻고 그냥 미국에 이렇게 또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석유 재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말쯤 된다고 하면은 한 달 반 정도 뒤쯤 본다고 하면은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에서 140달러 정도로 급등을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게 재고가 바닥이 나는 게 보이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패닉 바잉을 이렇게 떼가지고 유가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이렇게 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이제 휴전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조만간 전쟁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돌아가지고 주식에 이렇게 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란에서는 막 뻗팅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랑 좀 하면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날아갔는데 중국도 이럴 거는 없지 않나 하면서 뭐 미국을 안 도와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뭐 빈손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지금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2월 말부터 시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3월, 4월, 이제 5월달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지금의 전 세계 석유 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월 초가 된다고 하면은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뭐 기름 같은 거 이제 쓰는 데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이제 받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한계선에 도달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름이 이제 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본격적인 드라이빙 시즌을 이렇게 또 앞두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라이빙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이렇게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전 세계 휘발유 재고가 좀 위험해질 것이다. 그리고 항공유도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이제 전 세계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석유 재고를 소진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지금 수많은 정부에서 그 비축유들을 계속 방출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유가를 100달러 선으로 유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바닥이 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유가가 미친 듯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6월 말쯤 된다고 하면은 유가는 130달러에서 140달러를 이제 돌파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6월 말이 굉장히 좀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이제 빨리 끝나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빨리 개방이 되어야지만 유가가 이제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고는 아마 유가는 6월 말쯤에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그러면은 또 주식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려가거든요. 과연 6월 말에는 주식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